네, 대학 입시 포커스 시간입니다. 2019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 숭실대 이희정 입학사정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강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신의 강점이 어느 전형 요소와 연결되는지 파악을 해서 강점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에 강점이 있다면 교과 전형을 지원해야 하고, 또 논술에 강점이 있다면 논술 전형을, 또 교내에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해온 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면 종합 전형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지원 전에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또 논술 준비 상황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의 추세 등을 잘 고려해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약점도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는 잘 되었지만 면접에 유독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면접고사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부족한 자신감을 상승시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전형 요소인 면접은 피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약점은 피하고 강점은 살리는 전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예. 강점이 확실하게 딱 한두 가지로 추려지면 좋을 네. 텐데 어느 한 전형 요소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네. 여러 전형에 좀 걸쳐서 나타난다면 네. 그럴 때는 어떤 점을 좀 우선적으로 네. 해야 될까요? 이제 학교별로 또는 한 학교 내에서도 같은 전형 유형이라도 전형 요소의 조합이 이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교과 전형이라도 이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또 면접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뭐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이 드러나는 두 전형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전형에 지원하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능 준비도 성실히 해온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물론 지원하는 대학에서 제시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제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면접이 전형 요소로 포함된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에 그중에서 수능 전형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이후에 면접고사를 보는 전형이 있거든요. 이제 예. 그렇게 준비하는 게 수능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시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수시 모집이 그래도 6번의 기회는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6번의 기회라고 따진다면 총 6개의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입학 전형 요소라든가 아니면 면접 결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지원하는 대학이 말씀하신 대로 많다 보면 아무래도 원하는 정보 파악 및 비교 분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럴 때는 대입정보 포탈인 어디가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어디가에서는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 경쟁률, 또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고, 또한 원하는 대학 3곳을 골라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요. 어디가에는 그 각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 평가 요소, 또 사례나 준비 방법 등이 꽤 자세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대학의 정보를 상세히 작성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각 대학에서 직접 작성한 정보를 알고 지원하는 학생과 모르고 지원하는 학생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온라인 대입 상담도 가능하니까 어디가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EBSI에서도 이제 원하는 대학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온라인 대입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나 EBSI만큼 좀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올해는 또 올해만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학종 전형의 네. 선발과 또 면접의 전형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서류와 면접에서 크게 변화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서류 준비에 있어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수험생의 이름과 출신 고등학교명, 그리고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 그리고 부모와 친인척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을 작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블라인드 서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네네. 얘기네요.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을 나타내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 되고요. 예. 평가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요소 중에 큰 요소인 잠재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0점 처리도 받을 수 있다고 모집 요강에 상세히 명시하였는데요. 지원하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을 꼼꼼히 따져보셔서 이제 적용되는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준비에 있어도 이제 크게 변화된 사항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 정보에서 수험번호, 이름, 이제 그 학생의 이름이 삭제된 채 면접이 진행되고요. 학생도 그러한 내용을 면접장에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접위원이 그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교복 착용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하셔서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형평성 있는 그런 수시 모집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지원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좀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오랫동안 이제 입학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이 6회인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감 시간이 닥쳐서 여러 군데를 지원하다 보면 이제 6회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때는 원서 접수 시간이 늦은 순서대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정말 원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시 지원 시에 고려해야 할 점, 유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학과 전형들 잘 고려하셔서 좀 좋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